이 영상은 라이프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자이언츠가 115경기를 치러 시즌의 71%를 소화한 시점에서 이정우는 WRC 플러스 109, 승리 기여도 1.9를 기록 중입니다. 자이언츠의 승리 기여도 순위는 1위가 3.0인 체프먼, 2위가 2.6인 아다메스, 3위가 2.0인 베일리, 4위가 1.9인 이정우. WRC 플러스 순위는 1위가 121인 체프먼, 2위가 119인 라모스, 3위가 109인 이정우로 데버스는 107에 그치고 있습니다. 4월까지 30경기에서 153과 1.2였기 때문에 5월 시작 후 78경기에서 기록한 91과 0.7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수비로 6월까지 플러스 3이었던 이정우는 7월에만 마이너스 6을 기록하면서 중견수 35명 중 3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공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우는 4월을 901로 끝냈지만 5월과 6월의 586은 같은 기간 200타석 이상 114명 중 도일과 해리스 다음으로 낮은 112위였습니다. 말 그대로 3, 4월의 번 성적으로 6월까지 연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7월 이후 이정우는 834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성적 상승의 비결은 장타입니다. 7월 첫날 메릴 켈리를 만나 2루타와 3루타를 때려낸 이후 20경기에서 5장타였지만 8월 시작 후 6경기 6장타입니다. 홈런은 5월 15일에 6호를 때려낸 후 66경기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3루타 ML 3위에 올라있고 2루타도 공동 11위로 부족한 홈런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정우는 하드히트 비율이 4월 26%, 5월 16%, 6월 33%로 6월이 가장 높았다가 7월 30%, 8월 19%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의 질로 판단하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드히트 비율이 가장 높았던 6월이 가장 부진했던 점은 하드히트와 이정우의 성적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슈아버, 오타니, 저지, 소토, 벅스턴 등 하드히트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보통이지만 오타니와 같은 오닐 크루스가 94에 그치고 있는 것처럼 예외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정우는 하드히트 비율이 252명 중 225위인데 248위인 스티븐 쿼는 준수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양키스전이 끝난 시점에서 14경기 12장타 11타점과 OPS 1.130을 기록했을 때 MLB.com과 팬그래프는 이정우 특집 기사를 공개합니다. 데이빗 애들러는 데버스의 오픈 스탠스와 오타니의 토탭, 프리먼의 어퍼컷 스윙을 단계별로 분리 실행하는 이정우가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마크 데로사는 마치 정주화면을 넘기듯 단계별로 완벽하게 제어되는 스윙이라며 이정우의 스윙을 극찬합니다. 자이언츠 팻버렐 타격 코치는 이정우가 오픈 스탠스를 33도에서 41도로 더 넓힌 덕분에 투구 판단을 0.2초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팻버렐 코치의 자랑과 함께 팬그래프 기사가 상대 팀들에게 엄청난 힌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팬그래프는 이정우가 타격 시 앞발을 더 닿는 자세로 바꿨는데 여기에 특유의 유연성이 더해져 바깥쪽을 당겨치는 타격이 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시즌 초반 메이저리그 팀들은 이정우에게도 빠른 공을 몸쪽으로 붙이고 변화구를 바깥쪽으로 던지는 다른 타자들과 동일한 패턴으로 상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팬그래프 칼럼이 공개된 후 바깥쪽 빠른 공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정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을 잘 보기 위해 오픈하는 각도를 33도에서 41도로 늘렸는데 이는 바깥쪽 빠른 공의 대처 능력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윙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정우는 배트 스피드가 하위 9%인 반면 스윙의 길이는 상위 26%입니다. 스윙의 길이가 길다는 건 가속할 수 있는 거리가 늘기 때문에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배트 스피드 2위, 스윙 길이 2위인 카미네로입니다. 반면 정확성으로 승부하는 타자들은 스윙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배트 스피드가 느린 대신 더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아라에스, 제이콥 윌슨, 스티븐 쾅 같은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스윙 길이가 긴데 배트 스피드가 하위권인 보기 드문 타자입니다.
이정우의 스윙 길이는 배트 스피드가 4위인 슈아버와 같고 배트 스피드가 23위인 스타우스보다 1피트 가까이 깁니다. 이정우는 바깥쪽 변화구를 특유의 긴 스윙을 통해 오른쪽으로 날리는 타격을 했는데 바깥쪽으로 강속구가 들어오자 대응하지 못하게 됐고 잘했던 부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나아지고 있는 이정우는 어떤 해법을 찾아냈을까요? 해법을 찾은 건 맞을까요? 이정우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먼저 배트 스피드를 높이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5월 이후 배트 스피드가 증가합니다. 발사각도 11도에서 15도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외야로 날린 타구는 대부분이 충분히 뻗지 못하고 외야수에게 잡히게 됩니다. 7월 시작 후 이정우는 배트 스피드를 떨어뜨렸고 발사각도 11도로 낮아집니다. 그 사이 어택 앵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사각이 지면과 타구의 각도라면 어택 앵글은 배트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어택 앵글이 클수록 어퍼스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택 앵글이 작으면 다운스윙에 가까워집니다. 수아레스, 아다메스, 랄리, 먼시 등은 어택 앵글이 가장 큰 선수들이고 오타니, 저지, 슈아버도 큰 각도로 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작은 선수는 놀랍게도 스티븐 콴, 제이콥 윌슨보다 낮은 블라디미르 게레로입니다. 어택 앵글이 1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윙의 각이 지면과 거의 수평인 게레로는 217명 중 가장 낮습니다. 이는 게레로가 7위의 배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장타가 부족한 이유입니다. 게레로와 토론토는 이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6도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평균인 10도보다 낮지만 라모스, 체프먼과 비교하더라도 낮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안타가 됐을 때 어택 앵글이 3, 4월에는 7도였다가 5, 6월에는 5도였고 7, 8월에는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택 앵글로 비교하자면 트라우스로 시작해 게레로가 된 겁니다. 그 사이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스윙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스윙의 길이는 6월까지 7.5피트였지만 7월 이후로는 7.2피트로 줄어 짧은 스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구 방향도 달라져 3월과 4월에 반대편 장타가 2개, 5월과 6월에 하나였지만 7월 이후로는 4개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과 6월에 최악의 부진을 경험한 후 이정우는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배트 스피드를 떨어뜨리면서 발사각이 낮아졌는데 어택 앵글을 수평 스윙에 가깝게 바꿨기 때문이다. 또한 스윙의 길이를 줄여 공에 대응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었다. 즉 7월 시작 후 이정우는 축소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답을 찾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스윙 메카닉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올해는 이 정도의 변화로 마치는 게 맞는 것일 수 있다. 단타와 이루타를 노리는 축소 지향을 계속할지 장타를 늘릴 수 있는 메카닉으로 전면 수정을 할지는 시즌이 끝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휴스턴 원정에서 좌안을 상대로 친 좌중간 이루타가 홈런보다도 반가웠습니다. 반대편으로 날린 타구가 너무 높지 않은 각도로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면 홈런을 많이 치지 않아도 무서운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구가 다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